나는 평생 남도움 안 받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까지 해야 하나? 그런데요, 그렇게 망설이다가 매달 받을 수 있는 돈, 병원비 지원, 월세 지원을 그냥 놓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. 더 안타까운 건 본인은 분명 힘든데도 나는 집이 조금 있으니까 안 될 거야. 자식이 있으니까 무조건 탈락이야. 통장에 돈 몇 푼 있으니 끝이야. 이렇게 혼자 단정하고 포기해 버린다는 거예요. 그런데 그거 생각보다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. 특히 50대 이후에는 퇴직하고 생활비는 줄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병원비는 자꾸 늘고 자식한테 손 벌리기는 죽어도 싫고 그렇게 버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 이제 진짜 어떡하지? 이 순간이 오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, 그 중에서도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를 진짜 헷갈리지 않게 딱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.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. 기초생활수급은 그냥 돈이 없으면 된다, 있으면 안 된다.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. 나라에서는 소득인 정액이라는 걸 봅니다. 이건 내가 실제로 버는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집이나 예금, 자동차 같은 재산도 일정하게 계산해서 함께 본다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나는 월급이 없으니 무조건 된다. 이것도 아니고 나는 집이 있으니 무조건 안 된다.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. 이 부분에서 제일 많이 오해하세요.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분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. 자, 그러면 2026년 기준으로 기본 틀부터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. 급여는 종류마다 기준이 다릅니다.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% 이하, 의료급여는 40% 이하, 주거급여는 48% 이하입니다.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같은 집이라도 생계급여는 안 되는데 의료급여는 될 수 있고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. 이걸 모르고 한번 안 된다고 나는 아무 지원도 못 받네 하고 돌아서면 너무 아깝습니다.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2026년에는 생계급여 기준이 약 82만원, 의료급여 기준이 약 103만원, 주거급여 기준이 약 123만원 수준입니다.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 내 소득인 정액이 어디에 걸리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달라지는 거예요. 특히 혼자 사는 여성분들, 남편과 사별했거나 이혼 후 혼자 버티고 있거나 자녀는 있어도 실제 도움을 못 받는 경우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. 먼저 생계급여는 말 그대로 생활비 부족분을 메워주는 돈입니다. 내 소득인 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낮으면 그 차액만큼 지원해주는 방식이에요. 그러니까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못 받는다. 이건 아닙니다. 조금 벌어도 기준보다 낮으면 일부 지원이 가능할 수 있어요. 다음은 의료급여입니다. 사실 저는 이걸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. 생활비도 힘들지만 병원비는 사람을 더 빨리 무너지게 하거든요. 혈압약, 당뇨약, 검사비, 입원비, 치과치료, 관절치료. 한번 시작되면 돈이 정말 무섭게 나갑니다. 그런데 의료급여 대상이 되면 병원 진료비 본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. 평소 병원 자주 가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현금 몇만 원보다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주거급여. 이건 월세 사시는 분들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. 임차 가구는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자가 가구는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집이 오래돼서 비가 새고 보일러가 낡고 도배 장판이 망가졌는데도 내 집인데 무슨 지원이 되겠어. 이렇게 넘기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데 자가 가구도 주거급여 안에서 수선유지급여 형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건 진짜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이 많아요. 그리고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거,
자식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이 질문 정말 많습니다. 예전 기억 때문에 아직도 그렇게 알고 계신데 지금은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. 급여별로 다르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무조건 안 된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. 특히 자녀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못 받고 있거나 관계가 끊겼거나 상황이 복잡한 집이 많잖아요. 그런데도 애가 있으니 난 끝이야 하고 신청조차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. 또 하나, 기초생활수급은 한번 떨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. 퇴직해서 소득이 줄 수도 있고,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, 가족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, 혼자 살게 되면서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예전에 안 됐다고, 지금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정리해 드릴게요. 내가 꼭 기억해야 할 건 3가지입니다. 생계급여는 생활비, 의료급여는 병원비, 주거급여는 월세나 집수리 지원. 그리고 기준은 생계 32%, 의료 40%, 주거 48%. 이건 2026년에도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.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나는 해당 안 될 거야, 이 생각부터 드신다면 그 생각을 제일 먼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. 진짜 탈락하는 분보다 될 수도 있는데 겁나서, 창피해서, 몰라서 아예 신청조차 안 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. 나라 지원은 아무나 가져가는 공짜 돈이 아닙니다. 내가 어려울 때 최소한의 삶을 지키라고 만든 제도예요. 그러니까 내가 무너질 것 같을 때 그걸 붙잡는 건 창피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. 혹시 지금 나도 한번 알아봐야 하나, 이 생각이 드셨다면 그건 이미 필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.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상담 창구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. 내가 생각한 것보다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진짜 중요한 말, 몰라서 못 받는 게 제일 손해입니다. 지금까지 버텨오신 것도 대단하지만 이제는 버티는 것만이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. 받을 수 있는 도움은 받고 내 삶을 지키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셔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. 다음에는 기초생활수급 신청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탈락하는 이유를 진짜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.